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유가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휴가철에도 부진을 겪어온 항공주와 여행주가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 10월까지의 실적이 확인되는 4분기부터 항공 여행 섹터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화 강세와 티몬 위메프 사태 등 악재에 시달린 항공 여행주가 4분기부터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 리스크까지 항공 여행주의 악재가 몰린 만큼 부정적인 이슈가 소강 사태로 접어드는 4분기부터 투자 심리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공모가를 32,00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희망범위 하단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5영업일간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공모 물량의 70%인 172만 2천 주 모집에 국내외 기관 516곳이 참여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나긴 하락세의 주가가 바닥에 이르렀다라는 인식과 함께 미국 대선 등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선 흐름이 2차 전지 업종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매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계승하는 민주당 후보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수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투자 심리가 잠잠했던 지난달과 달리 2차 전지 종목들을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죠. 주가가 크게 밀려나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 다만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의 저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 기조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러 약세, 원화 강세.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다행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어제 대만발 소식이었나요? 엔비디아의 2025년 실적 EPS 포인트가 나왔었는데 예상치가요. 그래도 11% 이상 상승한다 예측치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뉴욕 증시에서의 엔비디아 상승이 좀 멈춰지기도 했었는데 그에 따라 좀 상승이 잘 나왔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흐름이 괜찮았어요. 특히나 하이닉스가 좋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두 종목이 좀 줄을 잃었던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약간 코로나 이슈들과 그다음에 전고체 이슈들과 막 섞여 있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좀 중동 쪽이 해결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마스, 이란이 야, 니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릴 거긴 할 건데 이게 또 시장이 또 재밌게 환율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도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확실히 8월 말로 들어가면서 좀 안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까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신다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선 다가오는 22일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28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죠. 그 전까지 전략 좀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이요. 오늘 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좀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긴 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대로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딱 끝나고 시간의 움직임도 조금 재미있었는데요. 여러 이슈들이 좀 같이 있었어요. 시간에 올랐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면 거래가 좀 붙으면서 갔던 종목들을 보자면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화일약품도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해리스 후보 있죠?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 뽑는데 당연히 해리스임에도 선정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시간으로 또 움직임이 나옵니다. 참 재밌는 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잘 살펴보자면 현재 미국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중동 리스크란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미국 내에서의 민주당 해리스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경합 지역에서 계속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해리스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나올 거고 거기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꼭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은 금리 인하 포인트거든요.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22일부터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뭔가 포인트가 나오겠죠. 한 번 금리를 내릴 것이냐, 두 번 내릴 것이냐, 그게 참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그간에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있잖아요. 나스닥의 흐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고민에 맞춰서 봤을 때 현재의 이 나스닥 흐름 되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주에 그어놨었던 자리 기억하십니까? 계속 이 얘기밖에 안 드려요, 제가. 나스닥 흐름에서 16,500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자리였다. 이 얘기 제가 몇 주 동안 드리잖아요. 제가 12시 정텐에서도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중요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항 자리에다가 그죠? 돌파 흐름이 나와주면서 솟구쳐버리고 또 하나 여기 횡보세 박스 윗꼬리 달려있는 자리까지 도달하면서 가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 드렸어요? 17,200포인트 근처의 흐름 되게 중요한데 돌파 나오면 얼마까지? 17,500, 600까지 순식간에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7,800포인트예요. 어느새 18,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응? 근데 이게 멈출까요?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궁금하신 게 바로 금리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금리는 지금 내린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다만 퍼센테이지 문제인 거야. 0.25% 한 칸이냐, 베이비냐, 아니면 0.5냐, 빅이냐 이 차이인 건데 우선 현 시점에 페드워치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한 칸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11월과 12월의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 최악인 경우는 0.5% 연말까지 해서 아니면 좀 더 잘 나온다면 0.75까지 나올 수 있긴 한데 제 판단으로는 한 0.5일 거예요. 50bp. 그래서 요 포인트가 아마 나올 것이고.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미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있어요. 뭐가 스트레스 받았었죠?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금액도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뭐 70%가 됐다, 80%가 됐다, 60%가 됐다 말 많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흔들렸었잖아요. 큰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엔화 강세,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나옵니다. 지금 환율 차트 기준으로 1,300원대 초반대 흐름을 보여줘요. 조만간 깰 기세예요. 연초나 작년 기준으로 1,300 초반대와 1,200원대 후반대 자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원화 강세 수혜주들에 대한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전기, 전자, 자동차 쪽이 유리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 고민이에요. 야 원화 강세라면 우리가 알기로는 뭡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싶잖아요. 근데 막 안 들어오는 것 같아. 약간 조금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외인들이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트레이딩 자체를요 장기로 안 보고 단기로 봐요. 외인들이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그런데 이게 조만간 끝날 거예요. 시장 안정이 되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외인들은 다시 어떻게 해요? 코스피 쪽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나스닥은 역시나 하염없이 잘 가요. 근데 코스피는 안 간단 말이야. 코스닥도 그렇고 너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돌리기 시작해요. 자,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핵심적인 부분에서 설명드려보자면 제가 봤었던 포인트 하나, 여기 라인 하나, 그다음에 여기 라인 잡아드립니다. 자, 이 라인도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6,500포인트에 해당하는 그런 자리와 이 구간이 비슷해요. 우리는 2,650포인트가 될 거고, 그죠? 네, 돌파가 안정적으로 나와줬고, 여기를 왜 보냐면은 여기 저항 자리 하나 있고, 여기 저항 자리 있고, 고점에 저항 자리가 놓여 있는데 여기가 얼마냐면은 2,750포인트예요. 네,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여기 자리를 조만간 안착시키고 가면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뭐가 도와줘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도와줘야 되죠. 두 종목의 흐름이 최소한 이게 솟구치고 가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하이닉스 오늘 나와줬는데 최소한 지금부터 삼성도 그렇고 5% 정도 하이닉스도 한 7에서 8% 정도의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금리나 시그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IT 빼놓을 수 없겠고 이들 종목은 또 뭡니까? 4분기에 성수기잖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중동 리스크 자체가 좀 고민이긴 해. 근데 이게 어떻게든 블링컨이 갔어. 가가지고 야 니들 휴전 같은 거 휴전 안 하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약간 이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은 깨갱하긴 했는데 이란 하마스 쪽은 약간 아직 몰라. 근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쪽을 이란에서 공격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사일을 이스라엘 수도에 쐈는데 해안가에 2발 쐈다고 지난주에. 이게 무슨 짓이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든가.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석유나 해운주들이 죄다 급락을 하고 있죠. 완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기대했던 게 완전 무너져. 시장은 좀 어떻게 해요? 좀 안정적으로 우선 IT 쪽으로 대형적으로 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뭐가 터져? 코로나, 코비드가 터져. 막 몰린대. 거기에 수급이 붙어. 거기에 갑자기 전기차 불타. 해리스가 된다고 하는데 2차 전지주들이 죄다 재미가 없어. 왜? 전기차 불타니까 이걸 갑자기 하이브리드로 간대 또. 뭘 어디다 붙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뭔가 모르게 갈팡질팡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그림이 나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은 방향을 잡았어요. 뭐가 잡았죠?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시총 2위를 탈환했습니다. 그죠? 방향을 잡았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방향을 잡고 가겠죠. 현대도요. 차트 라인상으로도 뚫고 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대형주 잘 보셔야 되고요. 시장은 순식간에 2,700, 800, 900, 3,000 가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금리 인하 포인트 맞춰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죠. 금리 인하는 뭐다? 네, 주식의 매수 기회다.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 시장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기회를 줄 때 수익을 내보려면 현명한 전략이 좀 필요하겠죠.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우리 김선은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같이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으니까요. 시황 공부가 더 필요하다, 전략 같이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휴재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1,000원,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1년째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휴재 오늘 종가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지금 28만 5,500원이 종가이시거든요. 저 같으면 행복한, 배부른, 너무나도 기쁜 그런 소식일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저희가 좀 끌고 가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익절 처리해야 될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휴젤의 차트는 저도 이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대 해야 되는 차트이기도 하고 정텐에서도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말 큰 수익이 나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좀 홀딩 얘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 단가가 12만 1,000원이에요. 네. 아이고 배야. 네, 여기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제가 감히 매도하세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요. 이런 거 이거는 솔직히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개인 판단. 자, 차트 움직임의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기 고점 자리들이 치고 가는 모습은 있어요. 분명히. 이럴 때마다 단기 고점 포인트는 맞아요. 맞지만 그렇죠? 많이 올라서 그럴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종목은 꾸준하게 실적도 너무 좋단 말이에요. 꾸준하게 더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다른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그 종목이 마이너스 상황이 좀 있으시다. 휴재를 팔면은 커버가 가능하다면 같이 정리하시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뭐라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종목은 조정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나쁘지 않아. 놔두면 계속 갈 거야. 근데 다만 이거는 우리 상담 주신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셔라. 종목은 더 간다. 단 그간 많이 올랐으니 마이너스 나고 있는 종목을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너무 좋습니다. 상황은. 네, 하지만 단기 흐름은 분명히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대응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감히 팟이라고 얘기 못 합니다. 이건 개인 판단하셔야 돼요. 네. 분명한 건 개인 판단으로 선택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종목 정리할 수 있는 기회니까 손절 종목을 아셨죠? 그렇게 대응할게요. 네. 자, 우선은 제 눈에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종목이긴 한데요. 우선 개인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분석 내용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주셨고요. 매수가가 7,700원, 비중은 100%입니다. 꼭 좀 좋은 진단과 잘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트까지 짠 해서 문자를 주셨는데 자, 우선 네. 종가가 6%대 상승 보였고요. 7,170원입니다. 지금 소폭 좀 이탈을 했는데 100% 비중이시거든요. 저희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이게요. 현재 미국 대선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본다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더 민단 말이에요. 정책적으로. 트럼프도 꽤나 많은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자, 근데 현재 지지율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인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웬만한 리스크가 있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인 리스크로 따져봤을 때도 트럼프 리스크가 더 크죠. 그죠? 지지율 격차도 점점 벌어지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슈거리가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가상화폐 갑자기 비트코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떡상을 하던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이 그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게 주가가 여기서 크게 되돌릴, 더 위로 쭉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갑자기 이제 지지율 격차가 현재 3% 4% 차가 나는데 지지율이 줄어들면서 트럼프 후보가 뭐합니까? 야, 가상화폐 이거 빵 뭔가 터뜨려. 그럼 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현재 가격대가 팔기도 되게 애매해요. 팔기가 애매해. 다 떠나서 차트 상황으로도 찍을 만큼 찍고서 돌리는 그림의 자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다 보니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는 말씀드릴 건 급하게 우선은 파실 필요는 없다. 최악인 경우라도 매수가 이상까지의 한 번의 흐름은 분명히 나올 것 같으니 그 자리에서 우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죠? 꼭 줄이셔야 돼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현 시점에서 맞춰봤을 때 큰 정책적인 그림이나 여러 걸 맞춰봤을 때 비중 100%짜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중 10% 정도 돼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올라오긴 할 거니까 올라오면은 비중 낮추시고 적은 비중으로만 가져가셔라. 이걸로 크게
수익이 날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뭔가 이슈가 터져야 되는데 아직 없다. 터지면 모르겠어요. 바뀔 수 있긴 한데 아직은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해 주세요. 자, 이 종목 아무래도 미 대선 테마로도 묶여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슈를 받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다만 100% 비중을 담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비중 관리는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바이넥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25,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매수한 지 2년이 됐는데 2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 본전까지는 왔습니다. 근처까지는. 근데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은 또 밀려날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 제약바이오주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좋은 결실이 있을까요? 네, 바이넥스를 저도 이제 추천을 좀 드리고 정태에 추천드리고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있죠. 수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요, 우선은 매수하신 가격 말고요. 이게 2020년부터 21년대에 1년대 차트를 펼쳐놓고 제가 라인을 한번 잡아볼게요. 무슨 라인을 잡을 거냐면 그냥 보이는 대로 이 라인을 잡을 거예요. 이 라인을 제가 왜 잡았냐면요. TV 화면 가까이 와보세요. 여기 고점 라인 걸리는 그림과 저항선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갭으로 떨어졌던 그 시가 자리이기도 하고요. 여기 저항 자리 또 있어요. 약간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 자리가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 이제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24,000원 정도가 돼요. 4,000원 좀 넘어가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자리를 자연스럽게 돌파를 어떻게 지금부터 할 거냐가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차트 구간으로 봤을 때 저도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여기 구간이 현실적으로 보이니까 2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려왔어요. 방송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려왔어요. 24,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던 게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거 두꺼운 거, 이거 매물벽이에요. 제일 두꺼워. 저기가. 그러니까 자, 2020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가장 많은 수량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현실적인 가격에서 보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참 아쉬운 점은 이게 단가를 낮추신 건지 모르겠으나 30%니까 낮추셨나 싶기도 한데 너무 이게 대응 자체를 안 해주셨다. 차트가 돌릴 때라도 단가를 좀 낮추셨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게 이렇게 가더라도요. 항상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이 바닥 자리에 있긴 하지만 요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이 자리를요. 항상 테스트합니다. 이 자리가 테스트예요. 테스트예요. 주가가 약간 여전히 요동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가 근처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굉장히 심란하게 만들 거예요. 선택하셔야 돼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쯤 하면 됐다 하고 정리하시던가. 아니면 이게 또 한 번 더 올려치게 되면은 또 이게 또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되게 고민돼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슨 구간이다? 마의 구간이에요. 마의 구간이야. 네. 스트레스성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구간이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올라가더라도 약간 좀 굉장히 흔들릴 수 있어요, 다시. 네. 이거를 잘 인내하시거나 해야 돼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답답하셨다면은 한 3, 4년 고생하셨는데 4년 고생하신 것 같은데 매수가로 한 번이라도 터치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던가 해서 바이넥스는 좀 잊어버리고 다른 종목에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우선은 올라올 겁니다. 터치는 할 거예요. 좀 더 갈 수도 있고요. 그 자리에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도 매수가 근처까지의 기회는 올 수 있지만 지금이 딱 또 마의 구간이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어지실 것 같습니다. 흐름을 보면서 매수가 부분까지 터치를 해준다 싶으면 정리를 해보셔도 되고요. 그 추후에 좀 흐름이 더 궁금하다 하면 아마 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KN솔 주셨고요. 매수가가 22,000원, 비중은 10%인데 손절을 해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뭐 여러 테마에 묶여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액침 냉각 관련한 종목으로 묶이면서 흐름을 나타냈었죠. 오늘 장에서는 7%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종가가 지금 15,470원입니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 매수가까지는 도달을 못했거든요. 저희가 매수가 근처까지 반등 여력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또 라인이 참 답답하네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면은 저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요런 이제 꼭지 자리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런 이제 요렇게 자리들이나 요렇게 여기인데 여기 신가 싶기도 하고 여기 신가 싶기도 한데 매수 대응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K엔솔이 이 슈코리가 나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서버 이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예요. 바닥을 좀 다졌다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면 17,000원, 18,000원대나 뭐 한 2만 원대 부근에 힘겨루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가요. 시간만 두고 지켜보시면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사실 물 타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유명한 투자자들도 물 타는 걸 이렇게 추구하진 않아요. 오히려 다른 종목에서 수익 나는 것만큼 덜어내는 전략을 쓰긴 하는 게 원래 맞는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되돌림 반등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비중 자체가 크지 않으시니까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은 비중은 안 되고 적당히 15에서 20%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단 이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왜 이래? 오래 걸립니다. 아셨죠? 좀 걸리니까 이게 삼성이랑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 외에 중형주들 IT 따라가면서 다시 서버 이슈 불면서 이게 갈 거예요. 지금 뭐 단발 이슈가 있긴 한데 딱히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단가 낮춘 전략으로 대응하시고요. 한번 반등 나올 때 맞춰서 잘 수익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SP소프트 주셨고요. 지금 매수가가 18,8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아직도 손실권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추세를 누려볼까요? 어떻게 해야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상한가까지도 갔지만 여전히 손실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더라고요. 시원하게 쫙 아침부터 해서 빠르게 잠겼고 이쪽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자, 크게 쌍바닥 찍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 라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가격 구간이 여기가 제가 그죠? 가격 구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바닥 다지면서 올려치고 있어요. 시장 빠지기 바로 전까지 여기까지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오늘 상한가 가면서. 단가가 이제 문제다. 단가가 얼마냐면 18,800원짜리시니까 약 요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대응을 안 해주신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2월에 상장했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거 보호회수 물량 있나요 혹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6개월 때 나올 보호회수 물량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둘, 셋, 넷, 맞네요. 이게 상장이 잠깐만요. 며칠 날 했었죠? 2월 15일, 그 물량들은 나오듯 지났겠네요. 나오더라도 지났겠네. 딱히 영향받는 건 없겠다. 다행입니다. 그건 오버행 이슈는 없을 것 같고, 뭐 살펴봐야겠지만 우선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그것까지는. 자, 왜 상장했을 때 3개월, 6개월치는 보호해수 물량이 나오잖아요, 오버행 이슈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건데, 그 리스크는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얼마나 가느냐. 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건데, 그 매수하신 가격 무시하고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우선은 1차 라인으로는 여기 12,500원, 그 다음 돌파 나오면 15,000원, 그 다음 나오면은 21,000원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보여요. 그러면
자,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보자고요. 우선 제가 강조드리지만은 사실 물 타는 방법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른 거 수익 내서 덜어내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큰 대형 쌍바닥을 그린 상황에서 여기 쌍바닥이잖아요. 쭉 시작했을 때부터 해서 나왔기 때문에 대응은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상한가를 오늘 들어가 버렸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기는 해. 근데 차트 상황은 여기까지 열려 있어 우선. 12,500원까지. 뭐 내일이든 이번 주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으나 탄력을 만약에 탄력이 좀 더 받는다면은 순식간에 갈 수 있는 가격은 15,000원까지는 열려요. 열려 있거든요. 근데 여기 15,000원부터 해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 두껍게 보이시나요? 여기 두꺼운 라인 여기 쫙 저 끝까지 이거 매물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져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사실 15,000원까지는 그래도 볼만해요. 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매수하신 18,000원까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두꺼운 매물벽을 돌파하면서 가야 돼.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탄력은 좀 받았고 거래가 크게 붙진 않았지만 좀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게 잠깐만 확대해 볼게요. 거래가 붙었나? 상장했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붙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붙긴 했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큰 건 아니긴 한데 꽤나 붙긴 했어요. 작진 않아요. 돌려 세우는 게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도전해 볼까? 이거 누가 붙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만 현지차 보자. 35만 주라. 수급상 잠깐 볼게요. 외인들이 꾸준하게 잡긴 했었네요. 거래량이 10만 주대에서 200만 주까지 터져줬는데 야 이거 그냥 있는 그대로 상한가 간 것보다도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15,000원까지는. 거기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단가 전략을 낮추셔야 될지 요 고민이 조금 그렇네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고요. 15,000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거기까지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하신 그 자리까지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15,000원 부근까지의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자, 이 밖에도 시황도 이렇게 좀 세세하게 같이 김선우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같이 시황 공부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32만 원, 비중은 5%인데 삼성 SDI와 함께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쪽으로 옮길지 말지 고민이 된다라고 해요. 우리 전문가님의 고견이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왜 근데 두 개 다 2차전지 쪽 가지고 계셔서 한쪽으로 옮겨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삼성의 CDI는 단가가 혹시 얼마인지 뭐 가르쳐 주셨나요? 없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PD님. 원래 PD님이랑 대화 많이 하니까. 자, 볼게요. 이게요, 근데 아니 이게요, 2차 전지 주들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현 시장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긴 하는데 답이 없어요. 이거 대안이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네. 그러니까 실적도 그러하고 수급도 그러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천주들이 올라가길 다 기다리시는 거 알아요. 저도. 원체 핫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이슈화되는 게 뭐예요? 불만 났다 하면은 자꾸 뭘 뉴스화를 시켜요. 포르투갈 리스본의 공항 근처 렌터카 업체에 테슬라가 불에 타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렌터카 업체 차 200대가 전소가 됐죠. 지난주 일입니다. 뭐 국내에서도 뭐 아파트 화재 번번하면 나는 게 다 전기차 이슈이기도 하고. 그러다 전고체 쪽으로 막 넘어가려고 해. 그래서 이게 이슈가 많아. 갑자기 또 하이브리드래 또. 하이브리드 차 안에 또.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전형적으로 지금요. 이 2차 전지 쪽으로 안 가요.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어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먹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냥 망연한 그냥 희망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아시잖아요. 당장에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사실 종목도 지금이 바닥인 거 아닌가 하고서 매수 대응하신 가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 철저하게 아직까지 계속 외면받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한 3분기부터 해서 저도 2분기 실적 확인하면 3분기부터 돌아서는 걸 기대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 전기차 캐즘부터 포비아까지 이슈 자체만 없었다면 불나는 것만 조금 없었더라면 좀 그래도 괜찮았을 건데 그게 완전 시장을 더 약간 좀 옥죄고 있는 상황이고 오죽하면은 현대차나 국내 국산 업체들이 배터리 어디 건지 공개를 하고 있어. 심지어 테슬라도 공개하고 있다고요. 슬금슬금. 네. BMW도 벤츠도 다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다른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우선 뭐 길게 보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연말 내년까지 보시고 대응하셨다면은 괜찮긴 할 거예요. 네, 괜찮긴 할 건데 그래도 사신다면은 저는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SDI랑 포스코홀딩스 둘 다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니까 홀딩하고 가는 건 맞아요. 둘 다. 가져가도 되고요. 다만 비중은 현 상황에서 높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중은 작은 건 너무 잘하셨고요. 정말 잘하셨고요. 비중을 나중에는 크게 해도 돼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은 IT 쪽이나 약간 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아셨죠? 그래서 우선 뭐 비중은 잘하셨는데 늘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 대응하시고 시장에서 조금 이 포비아 이슈 사라지고 뭐 캐즘부터 해가지고 시끄러운 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AI랑 IT가 가면서 뭐가 돼요? 서버 이슈 돌면서 서버 옆에 붙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터리가. 이게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오려면 현실적으로 2, 3년 뒤란 말이야. 서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서버 짓는데 뭐 뚝딱이 아니잖아요. 몇 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애매하다. 그래서 생각하시는 건 저도 뭔지는 알겠지만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리고 종목은 나눌 필요 없다. 둘 다 괜찮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홀딩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마음이 바뀌신다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당장에 크게 시세가 나기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우선은 두 종목에 대해서 합칠지 나눌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종목 다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라는 전제 안에서 홀딩 전략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이수화학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 비중은 10%인데 자, 오늘 많이 올랐는데 계속 지켜보면서 손실폭을 줄여낼 수 있을까요? 내일 하루만 더 올라준다면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잘 볼 줄 모릅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계속 조금 더 지켜본다면 좋은 결말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애매해요.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상한가 갔었나 그랬죠? 이쪽 뭐 라인이 괜찮긴 한데 이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도 분봉 보면은 꽉 차 들어갔어요. 3분봉인데요. 네, 꽉 차 들어가면서 막판에까지 꽉 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분봉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일도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얼마나 급등이 나올지는 그거는 봐야지 알지. 근데 우선 내일도 가는 그림은 맞아. 분위기상 꽉 차겠으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볼게요. 이거는 매수가 자리인데요. 냉정하게 차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라인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라인은 무조건 자 매수 자리 좀 지워볼게요. 잘 보이게. 이게 그 전 과거치 작년 그 10월부터 차트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려다 걸려. 여기 깨지다가 버텨. 깨지다가 버텨. 여기 저항선이 되는데 이 자리부터 해서 조금씩 해서 움직임 자체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가격적으로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1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1,180원에 끝났는데 12,000원대까지의 슈팅 흐름은 충분히 나오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이 매물벽대를 얼마나 잘 이겨내면서 가느냐. 이슈가 붙으면서 얘를 뚫어내느냐가 핵심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우선 12,000원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해서 12,000원 가고 13,000원 가고 그다음 14,000원, 15,000원 저 고점이 얼마야? 거의 5,000원 후반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거의 16,000원까지 보이네요. 그래서 되게 이 자리가 되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급등이 좀 나오고 어느 정도 끝이 나다가 모레나 아니면은 뭐 수요일이나 내일 끝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엔 한 13,000원대, 4,000원대까지 가다가 막 흔들려요.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음봉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으로는 홀딩하시는 게 맞고 매수가 자리까지 간당간당하게 갈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지고 계시다가 올라오면 우선 정리하셔야 돼요. 해주셔야 되고요. 더 갈 거란 기대감 갖지 마세요. 항상 그렇지만은 와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는 거 아니야? 그때 팔아야 돼요. 항상 주식을.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다 사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선 상황상으로는 그 자리가 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야 이게 더 가는 거 아니야? 요 느낌 나실 거예요. 분명히 내일이나 모레. 그때는 뭐예요? 네, 파실 생각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선 홀딩하시고 매수가 근처입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 주 후반까지면은 매수가 근처까지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전산업 주셨고요. 매수가가 19,000원, 비중은 10%인데 짧은 문자 주셨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딱 왔거든요. 전문가님. 도와주실까요? 얼마? 한전산업을 19,000원? 19,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나 잘못 본 거 아니지 지금? 19,000원 맞아요? 여긴데? 도와주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니 시청자님 도와주세요. 예 옛날 제 스타일로 한번 해드려요? 예? 옛날 제 스타일로 한번 해드릴까요?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네, 죄송합니다. 많이 매워서.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시청자님 이거 속상하시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냉정하게 합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부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시죠? 다음부터 우리가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뭔가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제 방송 자주 보세요. 점심시간 때 꼭 보세요. 매일 나오니까. 자, 뭐예요? 개인들이 절대 하면 안 될 투자. 꼭지에 가면은 뭐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는 뭐다? 절대 사지 않는다. 이거는 선수의 자리다. 절대 원칙 하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자주 얘기 드리는 거. 예. 그런데 이제 뭐에 홀린 듯이 사시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한전산업이 왜 전날 꼭지를 찍고 저때부터 떨어졌냐. 제 방송에서는 수도 없이 얘기하셨던 바로 전날 무슨 일이 있었죠? 체코 원전 이슈가 막바지였어요. 그렇죠? 체코 원전 이슈가 터졌다.
그날부터 쭉쭉쭉 관련주 다 빠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보성 파워텍 등등 해서 다 빠졌어요. 우리 기술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뭐다? 알고 가자고요. 이슈가 터져도 빠지고요. 안 터지면 더 빠집니다. 거지 같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요. 단타, 거지 같은 시장이에요. 두 개가 말씀드렸죠. 이건 아니었고, 그렇죠? 이슈 터지면 무조건 팔아야 돼. 이슈가 나와서 더 갈 거란 생각은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기대했던 이슈가 나와도 빠지고요. 이슈가 안 나오면 하한가로 떨어져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한전산업이 기다려볼 만은 해요. 왜? 채권원전이든 뭐 어떤 원전 이슈를 봤을 때 연말 끝자락이나 내년 2, 3월에 이슈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추세를 우리가 봐요. 종목이라는 건 항상. 바닥 추세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형성돼 있어요. 한전산업의 추세예요. 재밌게도 보면은 시간이 많이 없긴 한데 짧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지켜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하단 라인을 잘 안 깰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다가 급등이 나거나 할 거라서 이게 비중이 10%라 다행인데 물 타는 게 사실 좋지는 않지만 이거 현실적으로 좀 너무했어. 단가를 좀 낮춰봐요. 낮춰줘야 돼. 16,000원까지 낮춰봅시다. 어떻게든. 그리고 버텨봅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 번은 더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자리는 매도 자리 절대 아니고요. 홀딩 자리고요. 조금만 더 보시고 가져가시고 비중이 10%라서 맥스 하셔도 20% 이상 넘지 마세요. 단가를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로 맞추실 수 있으시면 맞춰주시고요. 이거 사실 때도 조정 나오는 거 보고 사셔야 돼요. 여기 아랫자리는 이 라인의 아랫자리는 라인 그거 보세요. 끝자리만 맞추면 돼요. 아이고 아랫자리는 벨트 돌아갔어. 아랫자리는 무조건 매수 자리니까. 아셨죠? 이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도와드린 겁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좀 너무나도 좀 높다 보니까 우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평균 매수 단가를 16,000원 선으로 맞추는 전략 들어봤으니까요. 우선 이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세세하게 짚어주신 우리 김소연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고 하죠.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휴젤은 장기적인 추세로는 좋지만 단기 변동성은 염두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넥스 매수가가 25,000원인데 매수가 부근까지 도달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